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위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며칠 후면 이게 이제 방송이 되면 되고 나서 3일 후인가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는 오늘이 22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5일에 결정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우리 부채도 가야, 그치? 한번 재미삼아. 아, 임박해서 하면은 뭐 의미가 없지, 그치? 그렇죠. 한- 부채도 다들은 먼 미래를. 지금 벌써 며칠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한 2주일 정도 남은 거지 네. 않습니까? 2주일 앞두고 과연 저희가 어느 정도 예지력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즐겁게 보시면서 한번 예측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도사님들 중에서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먼저 결심하신 분부터 누가 유리하거나 또 누가 될 것 같다든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명을 안 할게요. 이 방송 지금 하고 있을 때 앞으로 2주 뒤를 예상하는 건데, 지금 이 방송 할 때는 사실 윤석열과 홍준표가 거의 박빙인데 윤석열이 조금 앞서는 시기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전두환 찬양 발언, 그것이 변곡점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변곡점으로다가 윤석열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을까.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뭐 2주 뒤고 그다음에 그 11월 5일 날에 홍준표 의원이 그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11월 5일에 2주 전에 발생한 이 개와 사과의 사진, 이게 그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큽니까?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지금 2주 후에 그 사이에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윤석열 후보가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계속 악재만 남아있고 네. 그 홍준표나 다른 후보들은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네. 그 스스로를 까먹던 데 해가지고 지지율이 오늘 기점으로 역전됐을 것이다 근데-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근데 홍준표가 또 치고 올라가냐 할 때 조금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 최근에 많이 이제 그 1대1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엄청나게 올라갈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말빨이나 경륜이나 뭐 이런 걸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못 올라가고 뭐 준비도 안 했냐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많이. 그러니까 사실 이건 1대1 토론에서 주로 너무 네거티브적으로 갔잖아요. 상대의 잘못 지적하는 쪽으로. 근데 지금 안 해도 되는 게 본인 스스로가 헛발질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1대1 토론이 훨씬 올라갈 수 있죠. 홍준표 캠프 내에서도 요 1대1 토론에서 점수를 못 얻었다. 많이는커녕 절대 못 얻었다. 오히려 좀 빠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윤석열 비판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를 비난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1대1 토론에서 치고 못 올라갔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SNS 개사과 판문이 결정적으로 저는 어떤 그렇게 하나의 보는데 모르겠어요. 2주간에 어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윤석열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피부로 와닿는 거죠. 정말 어떤 또 그 사고를 칠지 모르겠다는 게 피부로 와닿으니까 이제 달라지죠. 옛날에 정동영 후보가 네. 그 노인 비하 발언, 사실 노인 뭐 투표하지 말라고 식으로 이게 이제 노인 비하 발언처럼 들려가지고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대선에서 참패한 하나의 원인이 됐잖아요. 네. 그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만약에 본선 후보로 국힘의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이번처럼 전두환 찬양권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되돌려 막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힘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위기의식이 조금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래요. 그래서 결선 투표도 없고 딱 합쳐서 1등이 그냥 그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니 지금의 예상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몇 프로 짜이 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 3% 정도에서 5% 정도. 1등과 2등 사이는 3에서 5%, 저도 그래요. 3에서 5%, 정도. 5% 정도, 네. 3에서 5%. 중간에 뭔 이슈 하나만 터지면 그게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그 사이에 또 뭐 엄청난 큰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후보 단일화.
그것이 결정적인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3% 정도로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꼴등이랑, 아니, 뭐, 꼴등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지지율이 약한 사람하고 합치는 것도 큰 저는 원희룡 자체가 그럴 성향이 풍부한 사람이 뭐냐면 본인은 차차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당권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자신은 윤석열이 됐을 때 본인의 때 정치적인 바운더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본인은 뭐 부인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홍준표랑 같이 안 합니까? 자기가 홍준표 내에서는 자기의 바운더리가 넓어지지가 않아. 제가 봤을 때 원희룡은 네. 절대 단일화를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왜 단일화를 안 하냐면 원희룡의 계산은 이재명한테 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저기 국민의힘 후보가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대선에서 저기 실패한 거로 당대표하고 후보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이 그걸 책임지고 간들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저는 원희룡이가 당대표로 들어간다고 봐요. 그 지금의 일단은 그 인스타그램 사건으로 윤석열의 지지세는 꺾였던 거로 꺾일 걸로 보고. 꺾일 걸로 보고 하향세 이 차이인데 그거를 반전하는 거는 단일화를 하느냐 여부 다른 그치.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저기가 홍준표 자신이 올라갈 수는 없어. 본인은. 1대1 토론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홍준표는 그대로 가는데 그래도 윤석열은 떨어져서 거의 접점이 오는데 이 접점에서 결정적인 거는 저기 단일화겠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유승민이나 원희룡 같은 사람이 대권 후보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도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윤석열, 홍준표보다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권 후보들이 좀 저기 윤인태 씨 말 맞다라 좀 건달 기질이 있는 네? 저기 윤이나 뭐 이렇게 홍처럼 이게 모범생이나 이 수재형은 우리는 아직까지 참모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안타깝죠. 건달기라는 건 조금 부적절한 표현 같고 저는 그거보다는 뭐 계속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개혁적인 추진력이거나 돌파력 뭐 이런 거를 선호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이 되면 아니면 홍준표가 되면 뭔가 화끈하게 바꾸지 않을까. 이재명이 되면 뭔가 화끈하게 바꾸지 않을까.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어긋나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이지. 저도 개인적으로 유승민 이렇게 이미지가 별로 아니,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군요. 원희룡 후보도 인정을 하잖아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유승민 후보다. 아니 1대1 토론하는데 유승민하고 원희룡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토론은 좀 더 했으면 싶으면 재밌는데. 재밌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 그러면 우리의 예상은 그렇습니다만 당원 50% 국민 뭐 여론조사 50%래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쫙 투표를 할 때 그 당시 그러면 뭐 여론조사는 며칠 전부터 할 테고 당원들은 당일날 할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때는 이 당원과 국민들은 뭐를 가지고 판단할까요? 국힘 내에서 후보를 만약에 결정한다고 그러면 반문재인 누가 더 현명하게 반문재인이냐라고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그렇게 막 구설수에 오르고 비유도 엄청이 많고 말실수 많고 막 그랬지만은 그래도 계속 1위를 유지했던 거, 이 방송이 나갈 때까지 1위를 유지했던 것은 딱 하나죠. 현명한 반문재인 이미지. 그건 똑같이 홍준표 의원도 제가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윤석열을 까기에서 문재인이나 이재명 까기로 바뀌었잖아요. 사실 그걸 탄 것이 아닌가. 국힘의 지지자들은 반문재인이 누가 더 선명하냐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거 윤석열 까기보다 차라리 문재인 까기가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태도를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진짜 투표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 좋아서 간데 그 사람 싫다는 표시를 그쪽에 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결과처럼. 그렇죠. 그럼 그게 크거든요. 싫다는. 네. 그거를 누가 잘 받아 안느냐 그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게 56%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다. 네네. 여론조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예측을 잘 하시더니 국민의힘은 한 방에 끝나니까. 예, 이것도 뭐. 한 방에 끝나니까. 결론이 좀 보이잖아요. 것 같은데. 자, 방송 기준으로 대선 후보 결정이 3일 남았습니다. 이 4명의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에게 다 공통으로 충고하셔도 좋고, 따로따로 충고하셔도 좋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주 윤석열 후보한테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말하기 전에 3번만 생각하고 말해라.
듣는 국민 좀 생각해달라. 예, 진짜. SNS 그만 좀 그만 개 같은 좀, 거좀 올리지 예, 말고. 예, 예. 아, 그리고, 또 네, 홍준표 후보? 네, 홍준표 부분도 너무 상대 약점만 파고들지 말고, 좀 정책, 홍준표, 저런 정책이 있었나? 좀 그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유승민하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참 잘하고 있는데, 좀 안 됐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아니, 한 명씩 얘기해줘요. 왜 그것도 나머지 둘을 묶어서 얘기해요? 둘은 사실은 느낌이 똑같아요. 그래요? 좀 안타까워요. 이럴 때, 아니, 뭐 지금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이틀이나 3일밖에 안 남았어요. 후보들한테 총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후보를 뽑는 당원들이나 여론조사의 응대자, 그분들한테 충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후보를 선출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도덕성이냐, 능력이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언행의 품위, 그 다음에 상대 후보하고 저쪽 편 후보하고 경쟁력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덕성이나 품위나 뭐 아니면 경쟁력이나 능력에서 뒤져가지고 난 그 사람 안 뽑아. 다른 사람 뽑을 수 있어요. 이건 뭐 개인의 자유야. 다만 하나, 최소한의 기준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역사의식, 이것을 최소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것이 없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배신이지. 우리 역사에 대한 배신, 우리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죠. 하여간 우리 삐딱 도사들이 3%에서 5% 차이로 한 명을 네. 지금 유력하게 봤습니다. 한번 어떻게 될지 삐딱하게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